축구 핵이사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인 사거. 와, 찬우 형이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 만에 복귀인가요? 한 2달 전에 종인이랑 같이 했던 것 두 같아요. 달만 오셨군요. 근데 저랑은 안 했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찬우 위원, 찬우 형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하세요. 이유죠? 아니, 진행해 주세요. 저는 사실 진행자라기보다 그냥 구경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왜 가운데 앉았어요, 가운데 있기 그러면? 때문에. 보세요. 우주전, 네. 핵인 사커, 네. 그렇지. 중도, 교집합. 네. 여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부담스럽군요, 이 자리가. 자, 오늘 박찬우 위원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세리아 전문 해설위원 아니겠습니까? 일명 세리박이라고 하죠, 많은 팬분들께서. 처음 들어봅니다. 네. 골프에 박세리가 있다면 세리아에는 세리박이 있다. 아, 근데 네. 이거 해치고 나. 세리박과 함께하는 네네. 세리아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인터밀란 대 AC 밀란, 바로 이 밀란 더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근데 직접 가서 보신 적은 있나요, 이 밀란 더비? 없습니다. 아, 이탈리아는 가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탈리아를 가보지 않은 세리아 전문가.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작가님이 이제 그 찬우 형이 얘기하는 이탈리아 본토 발음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본토 발음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본토 발음은 아니고 네. 그냥 데르비델라 마돈니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데르비델라 마돈나? 마돈니나. 마돈니나? 네, 마돈니나요. 예. Like a virgin. 근데 마돈나가 실제로 이태리 계긴 해요. 마돈나가 이태리 계긴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더비의 어떤 네. 역사를 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네. 뭐 두 팀이 한 팀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밀란으로는 아, 한 팀이었어요? 네, 밀란이라는 어. 팀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이제 먼저 창단이 되죠. 그래서 창단되고 나서 밀란이 갖고 있었던 가치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영국 출신 선수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선수들만 우리는 팀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옛날에 네. 엠블럼 보면 잉글랜드 그 국기 고개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밀라노 식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당시 이거에 반대하던 이 구단의 운영진들이 나와서 우린 팀 새로 만들겠다. 우리는 이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겠다.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이 그 이태리 발음, 인테르나치오날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예. 와, 진짜 대단한. 그래서 원래 네. 이제 한 팀 위에 있다가 야, 영혼 없는 리액션 할 거면 하지 마. 선수를 누굴 쓸 거냐 말까 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두 팀 사이는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봐도 라이벌 치고는 선수 그 구단 간의 팀 간의 이적도 굉장히 잦은 편이었고 데르비 할 때는 그 걸개 같은 거는 굉장히 센 멘트들을 많이 더비할 때. 하지만 네. 그건 뭐 어느 축구 경기나 다 하는 거니까 네. 그걸 제외하고는 비교적 뭐 양 팀의 관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 이 두 팀의 첫 대결은 1909년 1월에 첫 네. 맞대결을 했었고 역대 전적을 말씀드리면 225경기 82승 67무 76패로 인테르가 우세합니다. 네, 인테리가 뭐 살짝 우세한데 네.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이제 4연승하기 좀 컸어요. 그럼 두 팀에서 뛰었던 어떤 슈퍼스타 좀 네. 목록을 한번 쫙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양 팀에서 모두 다 뛴 선수는 이제 주세페 메아짜. 이 산시로 구장, 지금 양 팀이 공동으로 홈구장을 쓰고 있는 산시로 구장의 정식 명칭이 이제 주세페 주세페 메아짜. 메아짜. 그다음에 또 이브라이모비치, 최근 선수죠. 아, 이브라이모비치가 양 팀 모두 다 뛰었었고. 또 최근에 또 복귀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이제 지난번 밀라노 데르비에서 이제 득점을 하면서 밀라노 데르비 최고령 득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밀란 더비였었는데 좀 기억나는 경기들이 좀 있을까요? 전 예전에 그 그림이 생각나요. 밀라노 데르비 때 막 그 홍염이 날아들고 네. 선수들이 어깨 동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아유 이 상황을 어떡하나 이렇게 같이 쳐다보는 그 사진들이 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경기 중에 하나죠. 그게 네. 2004-2005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였었는데 오. 8강 2차전 경기였었는데 1차전에서 이제 밀란이 2대0으로 이겼어요. 2차전에서도 1대0으로 밀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탈락이다. 빡쳐가지고 던졌는데 으아 사람들이 막 던졌는데 근데 그게 디다가 맞아가지고 맞아 머리에 맞았어요. 디다가 이거 맞아가지고 그래서 경기 중단되고 그때 그래서 이제 몰스패 당해서 3대0으로 이제 인테리가 진 걸로 처리가 돼서 도하 5대0으로 이제 탈락을 했죠. 근데 밀란 더비가 지금 그만큼 뜨거운 더비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조금 아쉬운 게 네. 이전에 비해서 최근에 밀란 더비의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이 좀 떨어진 그런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네, 네. 당연하죠. 아, 축구를 못하니까. 축구를 못하니까. 축구를 못하죠. 그나마 인테르는 그냥 어려웠던 시기를 거쳐서 이제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밀란은
그렇게 잘 나갔던 팀이 지금. 아무개 터널. 예, 지금 중국인 사기꾼한테 한번 사기 맞아가지고. 용홍리한테.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이렇게 세레박과 함께하는 세리아 밀란 더비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세리아 얘기를 뒤로 하고 이제는 라리가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라리가에도 엄청난 더비 경기가 있잖아요. 트렌디한 경기이기도 하거니와 치열한 경기 결과를 보여주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가 되겠습니다. 엘 클라시코. 그럼 개인적으로 엘 클라시코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찬우 형이 얘기한 밀라노 데르비만큼은 아니지만 엘 클라시코도 정말 치열했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은 내려와 있지 않나. 펩과 무리뉴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해체가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빠지면서 메시 홀로 남아 있으면서 아이콘과 아이콘의 대결이라는 느낌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다. 힘이 빠졌죠.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 클라시코를 제가 제일 처음 봤던 경기가 그거거든요. 피구 이적 직후. 뒤집어리 2001 시즌. 엄청나죠, 그거는. 경기장 안에 저렇게 많은 이물질이 날아올 수가 있나. 저기서 어떻게 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였어요. 엘 클라시코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엘 클라시코는 축구 이전에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껴있으면서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뭐 사실 그런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좀 잘못된 이야기다. 그래요? 이런 네. 이야기가 사실 정설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프랑코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해줬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일부 잘못된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이 되면서 그게 오히려 지금 잘못된 인식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아라곤 연합왕국이라는 게 스페인 반도를 이제 아라곤. 하고 있었고 네. 카스티아 연합왕국이 이제 두 왕조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지중해의 중심 도시가 이제 바르셀로나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었는데 카스티아 연합왕국이랑 이제 합병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중심지가 마드리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스페인 내전을 치르면서 맞아요. 스페인 내전 당시에는 마드리드는 당연히 그때 공화파였기 때문에 프랑코는 이제 발랑파 쪽에 있었기 때문에 마드리드는 수도잖아요. 당연히 이쪽에도 공화파 쪽이 우세했었어요. 마드리드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프랑코 정권을 대항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좀 어려움이 있고 네, 지금까지 역사 전문가 설민석 씨 모시고 스페인 축구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이 두 팀 간의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이 두 팀이 가져왔던 라이벌 의식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 두 팀이 유럽 축구를 가장 최첨단에서 주도하는 클럽들 중에서도 또 손가락에 꼽히는 네, 또 상반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는 본인들이 키운 선수를 이용을 해서 뭔가 우승을 한다, 경기를 치른다는 느낌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슈퍼스타를 사오면서 팀을 꾸리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많은 명승부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승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경기가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호나우지뉴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나가는 그 경기는 한 선수가 이 22명의 선수가 뛰는 이 필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남겨준 그 경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밀란 더비, 엘 클라시코 이 두 경기를 얘기해봤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선수를 뛸 수 있다면 어떤 더비를 뛰고 싶은지. 저는 이제 벤치인데 거의 안 나가는 벤치. 네, 벤치에 인테르 선수로 그냥 앉아 있고 싶네요. 앉아있고 싶다. 앉아서 이렇게 이기는 걸 보고 싶네요.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로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깜프누에 가고 싶어요. 깜누에. 원정에 압박이 어느 정도일까? 9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입장하면 어떤 느낌일지. 네. 전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뛰고 싶습니다. 오. 제가 사실 제 흰색 유니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흰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본인 패스. 피셜. 예. 네, 음식 그런- 주문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흰색만, 차도 흰색, 옷도 흰색 그 위주로 입습니다. 흰색 팬티. 앞에 노랗게 되고. 좋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뭐 항상 할 때마다 즐겁죠. 저는 찬우 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좀 깊은 축구 얘기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찬우 형 같이 고정해서 3명 하면 안 됩니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헤기사커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 저는 던지면 다 합니다. 우주로 간 헤기사커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죠. 야, 너 이런 제목 형, 센스가 있는데 왜 형. 이거는 이렇게 했어? 형 챙기는 거 나뿐이야. 아니 진짜. 근데 야 이거 제목 센스 쩐데? 내 마음도 모르고 예. 진짜. 저희는 다음 주 더욱 풍성한 축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만의 축구 핵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핵인사건은 쭉 계속됩니다. 헤기사커!